세월호가 차디찬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장을 포함해 선박직 승무원들을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꼭 밝혀져야 할 의혹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회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이준석 선장 그리고 선원들 선박을 탈출할 때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선 명령만 있었다면은 더 많은 구조자를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오늘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기소를 하면서 네. 일부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은 선박직 승무원들, 그러니까 선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네. 자기들 살 생각밖에 없었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검찰의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퇴선 방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예. 방송 설비 다 갖춰져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전화기라든지 비상벨 등이 모두 다 정상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발전기가 꺼져서 방송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발전기도 한동안 제대로 가동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은 그 사이에 승객들 구조할 그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예. 자기들만 끼리끼리 빠져나온 걸로 검찰은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을 진도 관제센터와 세월호의 교신 내역을 보면은 방송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허위 보고인 셈이 됐고요. 예. 또 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 중에 지금 배 안에서는 그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이동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도 모두 다 거짓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네네. 것 같은데요. 시간대별 정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은 지금 8시 48분쯤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렇죠. 네. 선원들이 탈출한 시간은 9시 40분이 조금 넘어서인데요. 네네. 이 시간 동안 정확히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선체 내에서. 같은 말을 다시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승무원들, 그러니까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은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승객들을 구조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생각에 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다시피 선장을 포함한 항해사는 제복을 입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 보면은 평상복에 속옷 차림이었단 말입니다. 예. 검찰 수사 결과 왜 그러면 옷을 갈아입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구명조끼를 입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제복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선장 조타실에서 선실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그리고 또 기관장이 규관부 직원들에게 전화 무전기나 이렇게 통신수단을 통해서 급히 알립니다. 침몰 직후에 빨리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 탈출하라. 예. 그리고 지하층에 있던 기관부 선원들이 3층으로 함께 모여서 3층을 통해서 갑판부로 빠져나오는 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기들이 구출할 시간이었다면은 충분히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고 승객들에게 빨리 배로 예. 배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 겁니다. 예. 탈출해라 이 한마디만 네. 했어도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너무나 그렇습니다. 안타깝고요. 네.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침몰 초기에 구조 현장에서 이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꼭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면 일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세월호가 완전히 선수 부분을 빼고 대부분이 침몰하기 예. 직전까지 더 많은 구조자를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실종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인데요. 실제 다 사고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해양경찰과 안전행정부 등 구조당국의 대응이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초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에서 이제 해양경찰과 3자 통화를 하는데 네. 앞서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듯이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으면서 예. 또 시간을 허비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도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배에 갇혀있는 승객들에게 퇴선을 알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배를 세월호를 책임져야 될 그 선박직 승무원, 선장과 승무원부터 구조한 게 돼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물론 해경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사이에 세월호 안에 갇혀있는 승객들에게 빨리 나와라 이렇게 빨리 알리고 또 더 많은 구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한 명의 희생자라도 더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네. 배가 침몰할
한 후에도 또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것이요. 그 수중 수색이 이제 곧바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네. 어떤 원인일까요? 그 세월호가 침몰한 게 사고가 이제 나기 시작한 시점이 4월 16일 오전 8시 네. 48분쯤이라고 이제 오늘 그 합동수사본부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배가 완전히 잠긴 게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이 잠수사들이 수중 수색 작업을 실시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이틀이 지난 18일쯤부터였거든요. 물론 그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예.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혼선을 부추겼던 게 그 해양경찰이나 대책본부에서는 잠수사가 100명이 넘는 잠수사가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수중 수색 작업에 예. 투입된 인원은 예. 2명 정도씩 돌아가면서 교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그 희생자 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에게 굉장히 혼선이 불신을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예. 예, 불신을 또 키우는 모양새가 됐고요. 물론 해경 입장에서는 조류가 세고 수중 수색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아니면은 재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봐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네네. 구조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게 이 구조 업체 언딘 쪽과 해경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현장에서 나왔는데 그 네.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네, 그 지금 수중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업체는 언딘이라는 업체인데요. 그 저희도 취재를 해봤더니 처음에 해경에서 언딘과 군한 계약을 맺어라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해진 해운 관계자와 저도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당초 계약은 다른 업체랑 맺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딘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청해진 해운 측의 주장이고요. 예. 그래서 그 당초 계약을 맺었던 업체는 그 사고 해역으로 출발을 하다가 배를 돌려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또 유착설 때문에 그 굉장히 혼선이 많았어요. 민간 잠수사들이 그 사고 현장에서 너무 해경이나 이런 쪽에서 언딘만을 위한 그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그 화가 난 민간 잠수사들이 팽목항을 떠나겠다고 하는 예.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또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질의에서 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언딘 측에서는 해경과 언딘 그리고 또 해양경찰 모두 유착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언딘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작업이 끝이 나면은 인양 작업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명확히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그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언딘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해양경찰 쪽에서는 검증된 잠수사들을 먼저 투입해야 됐었다라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왜 언딘이었느냐 하는 부분. 또 그렇다면은 초기 수색 과정에서 지연되는 과정에서 예. 수색 구조 작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런 유착 의혹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예. 것입니다. 네. 침몰 한 달째 맞았지만 뭐 네네. 풀어야 될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침몰 바로 직후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제 교신 내용이나 네, 또 이제 구조 영상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빨리 나와야 좀 파악이 더 쉬웠을 텐데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좀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해양 경찰이 공개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진도 관제센터와 세월호의 교신 내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사고 원인을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해양 경찰 그리고 그 세월호의 선박직 승무원들이 구조 작업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 자료가 바로 그 진도 관제센터와 세월호와의 예. 교신 내역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 해양 경찰이 구조 당시 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렸던 거는 전부 다 그 민간 어선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구조 작업에 지원됐던 그 일반 시민분들이 촬영하신 그런 화면을 사용을 했었는데 예. 이 중요한 두 가지 자료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이 이제 YTN 같은 경우에도 진도관제센터에서 교신 내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해양경찰이 공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구조 상황 같은 경우에도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네.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뒤늦게서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대책본부라든지 구조 당국과 희생자 가족, 실종자 가족들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뒤늦게 공개하고 그것도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공개를 하면서 불신과 혼란은 더 커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리 붕괴 사고가 나면 몇십 년치 그 검사 보고서 같은 경우를 다 공개를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불신을 해양 경찰과 구조 당국이 자초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임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뭐 세월호 침몰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자성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에 착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오늘 합동수사본부에서 밝혔듯이 1차적인 책임, 그 선박직 승무원들,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은 살인죄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또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헌 회장이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도 그 기소를 하면서 기자들이 유병헌 회장과 관련된 부분을 물었더니 분명히 수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계속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한 가지가 이제 구조 작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경의 초동 대처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은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를 키운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월호 침몰 한 달을 맞아서 앞으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이마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